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반도체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목을 바짝 조이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은 어떻게든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PC 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반도체 덩어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거 모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은 군사적으로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두고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레이더, 미사일, 전투기 뭐 이런 것들에는 예전부터 반도체들이 많이 쓰였죠. 최근에는요, 드론, 로봇 이런 무인 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무인 무기들이 실제 전투에서 많이 사용되고 또 중요해졌는데요. 이 사진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사용한 해상 드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없이 그냥 무인인 상태로 러시아 해군의 이 거대한 구축함에 다가가서 거기서 이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또 이 사진은요, 이 미국 육군 병사가 실제 AI를 장착한 로봇을 데리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인공지능 무기들끼리 전쟁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이 인공지능 개발에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라도 그런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인 겁니다. 근데 반도체 만드는 실력으로 따지면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특히 설계는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잘하고요. 그것을 실리콘에다가 새겨 넣는 일, 그것은 대만이 가장 잘하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잘하고 중국은 아직 멀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한국, 대만에서 이 필요한 반도체들을 대부분 구입해다가 썼거든요. 근데 2015년경부터 이 중국 제조 2025 이런 구호를 내걸고 앞으로 10년 안에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와 사업을 전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적대 세력으로 등장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손에 넣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미국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를 중국에다가 가하고 나선 것이죠. 반도체 제재는 크게 반도체 그 자체에 대한 제재, 그리고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규제를 받는 반도체 대표적인 것은요, 이 인공지능 서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H100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건데요. 이 7나노 수준에서 만들어진 이 GPU, 이것은 설계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하고 제조는 대만의 TSMC가 맡아서 각각 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H100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규제를 받는 반도체이고요. 네. 이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이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다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엔비디아의 H100 같은 이런 GPU 반도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 거죠. 화웨이도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로직 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반도체를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대만의 TSMC에다가 위탁을 해서 제조를 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잘 팔아왔었는데요. 2020년부터 화웨이가 제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TSMC가 화웨이에다가 반도체를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스마트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다시피 했던 거죠. 미국의 제재 때문에 화웨이가 상당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던 것이죠. 한편 이 반도체 제조 장비도 첨단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다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가장 많이 만드는 데가 미국, 또 일본, 네덜란드 이런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첨단 제조 장비들은 중국에다가 수출 못하도록 다 제재가 걸려 있는 거예요. D램 장비의 경우에 18나노보다도 더 이하, 더 첨단 제품을 만드는 장비들, 이게 수출 규제가 걸려 있는 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128단 이상을 만드는 장비, 이게 규제가 걸려 있고요. 로직 반도체 같은 경우는 16에서 14나노 이하의 그거보다 더 첨단 제품을 만드는 장비가 다 이 규제의 대상인 거죠. 특히 네덜란드 장비 업체 ASML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장비 업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드는 최첨단 장비 EUV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수출 규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10나노 이하의 첨단 제품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있는 거죠. 물론 중국도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은 기술이 없으니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택한 방법은 기술이 없으면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기세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중국이 65조 원에 상당하는 이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을 했거든요. 중국 재정부하고 6대 국유은행, 또 셴젠, 베이징 같은 지방정부들이 65조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마련을 한 거예요. 이 기금을 가지고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인 SMIC, 화웨이, 이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저금리 자금을 거의 무한정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반도체 기금은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26조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을 했고요. 또 2019년에는 2차로 38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또 기금으로 조성을 한 거예요. 이번이 3차분이죠. 이게 갈수록 늘어납니다. 26조, 38조, 이번에 65조. 그걸 다 합치면 얼마예요? 129조 원 상당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반도체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제법 결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10월에 화웨이가 출시한 이 메이트 프로라고 하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여기에 이 두뇌 격인 반도체,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죠. 이거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반도체를 만들었는가 하고 분해를 해봤더니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7나노 수준의 회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7나노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EUV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광 장비인데요. 근데 그것이 다 지금 수출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나노 수준의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했지만 사실은요, EUV 장비가 없더라도 7나노, 그러니까 10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EUV 장비를 쓰지 않으면 DUV 장비라고 하는 그 이전 단계의 장비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SMIC라고 하는 파운드리 기업은 DUV 장비를 가지고 7나노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공정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EUV라고 하는 첨단 장비는 날카로운 칼이고요. 그 이전 단계의 DUV 장비는 좀 무딘 칼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목각 인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주 잘 드는 칼을 쓰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정교한 목각 인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칼이 무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잘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량률이 높다는 말이죠. 실제로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이 EUV 장비를 지금 현재는 쓰고 있거든요. TSMC에서는 싱글 패터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웨이퍼에다가 빛을 쪼여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깎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SMIC가 쓰고 있는 방법은 쿼드루플 패터닝
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4번 빛을 쪼인대요. 그러니까 TSMC는 한 번 빛을 쪼이면 끝나는데 SMIC는 4번을 쪼여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이 불량품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불량률을 뺀 제대로 된 물건의 비율,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MIC라고 하는 이 중국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이 기업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비용은 높아지고 이익은 떨어지게 되겠죠. 주가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SMIC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화웨이에게 납품하는 그 반도체를 출시하고 나서 SMIC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나노짜리 반도체를 만드느라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 정책자금 이런 것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구식 장비를 가지고 첨단 제품을 만드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SMIC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 말고도 중국이 가장 좌절하고 있는 부분, 아마도 이것은 인공지능 개발용 반도체 GPU라고 부르는 그 반도체일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용 GPU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가 우월하죠. 미국 엔비디아 제품 시장 점유율 80%를 점하고요. 또 같은 미국 기업인 AMD 라고 하는 기업의 제품이 20%를 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제품을 설계는 각자 하죠. 엔비디아 제품은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AMD 제품은 AMD가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다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에요. Fabless라고 하죠. Fab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공장을 뜻하는 거거든요. Fabless라고 하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Fabless라고 하는 건 공장이 없다,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AMD 다 Fabless 기업들이고요. 그 제조는 누가 하느냐? 대만의 TSMC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으로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인공지능용 GPU가 꼭 필요하고요. 또 인민에 대한 감시 통제 시스템, 이것을 작동하기 위해서도 이 인공지능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차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아마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요즘은 이 중고품 GPU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대학 연구소 같은 곳들이 편법으로 GPU들을 구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델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 아시죠? 또 이 슈퍼 마이크로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도 있고요. 이런 데서 인공지능용 서버 컴퓨터를 만들어 팔고 있거든요. 또 대만의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 이런 데서도 그 컴퓨터 안에 이 엔비디아나 AMD가 만든 GPU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컴퓨터를 사서 거기에서 GPU를 분리해서 자기들이 갖다가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쉬웠으면 이랬을까 하는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화웨이가 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대항마로 GPU 어센드라고 하는 이런 제품을 내놨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화웨이가 설계를 하고 제조는 SMIC가 했겠죠. 하지만 화웨이가 만드는 이 GPU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또 AMD가 만들어내는 GPU에는 상대가 안 된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GPU하고 같이 쓰는 메모리잖아요. HB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이 HB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이거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이걸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중국은 아직 이게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국보다 10년은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돈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이 컴퓨터 엔지니어들을 통째로 다 모셔간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중국이 이 반도체 기금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마련해 놨는데
네덜란드의 ASML처럼 이 EUV 장비를 중국이 직접 생산하면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의 ASML이 만들고 있는 EUV 장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돈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신뢰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ASML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협력업체 숫자예요. ASML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협력업체 숫자가 4,750개나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 협력업체들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말이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수많은 납품업체들을 구하고 그들과 협력 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자니 얼마나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겠어요. 이거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가 작동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로 ASML의 노하우인 겁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상태에서 이런 신뢰를 만들어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미국의 제재 조치가 중국 첨단 반도체의 목을 단단히 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반도체를 다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모든 반도체 제조 장비를 다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구형 반도체들, 구형 장비들,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20나노 이상인 그런 제품들을 말하는 것이죠. 첨단 반도체라고 하면 뭐 7나노, 5나노 이 수준의 반도체들이잖아요. 그런데 25나노, 뭐 30나노, 40나노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거예요. 또 이런 반도체들은 최첨단인 EUV 장비가 아니고 구형 장비인 DUV 장비 같은 걸로 얼마든지 제조가 가능한 겁니다. 중국이 여기에서 지금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재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산 자금은 뭐 엄청나게 마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형 반도체들, 여기에서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 로디움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중국 전문 연구소, 여기가 최근에 공개한 자료인데요. 그래프에서 이 수직축에 있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 숫자들은 매월 가공되는 반도체 웨이퍼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100만이에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짙은 파란색은 현재 제조하고 있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하늘색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 공정별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고, 또 중국, 미국, 대만, 또 기타 다른 나라들의 숫자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이거든요. 20에서 40나노급의 경우에 현재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대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계획량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대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7나노, 5나노 이런 데서는 중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그게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재 대상이 아닌 20나노 이상 이런 경우는 뭐 엄청나게 생산이 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45나노에서 60나노, 80에서 110나노 이 모든 부류에 있어서 중국이 최고의 생산 능력을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대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러면 이 구식 반도체의 공급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제품들이 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토류, 또 배터리. 중국의 기술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요, 막대한 정책 자금, 지원금 이런 거, 그리고 환경 오염 같은 것은 개의치도 않는 그들의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거의 공급을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식 반도체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일본은 이 구형 반도체들에 대해서도 중국산을 구매를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든가 또 어떻게든 이 동맹국 안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안,
이것을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두 나라의 순회들이 나누었죠. 이건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반도체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효율과 부패입니다. 돈이 뭐 엄청난 기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돈만 가져다 쓰고 생산은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부도를 내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은 대표적인 파운드리가 SMIC잖아요. 근데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나선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한에 홍신 반도체 제조공사 HSMC라고 하는데 또 이 QXIC라고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취한 신집적 회로 제조회사, 이게 다 파운드리를 표방을 하고 돈을 받아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돈만 받아 쓰고 건물도 완공 못한 채 이 사진에 보듯이 그냥 파산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2019년에서 2022년 이 3년 동안에 이렇게 파산을 한, 실패를 한 프로젝트가 6개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무려 23억 달러, 3조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거는 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 뭐 뇌물로도 들어가고 뭐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졌겠죠. 자, 이 지도는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라고 하는 데가 2016년 당시에 중국 반도체 공장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국 곳곳에 이게 찍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제조 공장이 170개나 됩니다, 중국에. 또 반도체를 제조해서 그것을 이제 패키징하는 그런 공장이 123개에 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장은 많은데 중국에서 나오는 반도체는 아직까지 별게 없는 거예요. 뭐 앞으로는 많이 나올지 모르겠죠. 네. 그렇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돈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택동 시절 1970년대 이전에도요, 중국에는 전국에 수백 개의 반도체 공장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지만 제대로 된 반도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국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7나노 반도체를 만들어냈잖아요. 7나노를 넘어서 어쩌면 올해는 5나노 반도체도 생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DUV 장비, 무딘 칼을 써서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규모 생산 이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효율적 생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실패율은 매우 높고 비용도 엄청 들어가는 그런 공정들이 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모택동 시절에 이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이 대약진 운동 또 인민공사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원자탄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 원자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탄을 만들어내긴 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7나노, 5나노, 뭐 어쩌면 3나노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량 생산이라든가 효율적인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